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폭풍 한가운데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당신 주변의 세상은 혼란스럽고 소음과 걱정,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고요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이런 평화를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알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혼란스러울 때 평화를 찾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며 인식되고 양육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가 우리 자신 밖에서 찾아야 할 무언가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쫓고 있습니다. 목표나 성공,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까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세상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삶의 흐름,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우주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면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침묵과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침묵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과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세우며 있는 에너지와 연결되는 침묵입니다. 바로 이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탱해주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명료함을 주고 삶의 도전에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평화 공간에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다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대신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고 내면과 연결을 시작해 보세요. 즉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고 숨 쉬세요. 이 주의 깊은 자세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발견의 여정, 수용의 여정, 그리고 헌신의 여정입니다. 평화는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실천을 통해 옵니다. 비록 주변 세상이 그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말이죠. 이제 계속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했나요? 만약 당신이 그 평화가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평화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내면의 평화가 한번 얻으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평화도 정기적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관심과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현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거를 되새기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평화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몰두하면 평화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단순히 평화가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살도록 돕는 강력한 실천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의를 여기와 지금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는 외부의 방해를 멀리하고 우리의 본질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외에도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삶에서 가진 좋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결핍에서 풍요로 초점을 전환하며 그로 인해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지금이 그 시간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세요.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화와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내면의 평화를 키울 때 우리는 주변의 세계가 항상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혼돈과 어려움은 우리의 경험의 일부분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자신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노, 좌절, 두려움으로 자동 반응하는 대신 우리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과 의식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후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단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반성해 봅시다. 도전적인 상황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당신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평화와 균형의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가 현재에 살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종종 평화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휴식의 순간이나 혼돈에서 벗어나 있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화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보완하는 실천 중 하나는 자기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업무, 외부의 요구와 타인의 기대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신의 웰빙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평화는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서적, 정신적, 영적 돌봄을 포함합니다. 자기 관리는 몸, 마음, 영혼을 영양가 있게 돌보는 의식적인 선택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는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활동을 통해 영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관리에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도전이나 실수를 맞닥뜨릴 때 자주 자기 비판이나 심한 판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의 실천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이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낙담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수용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몸에 무엇을 넣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변화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볼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더 균형 잡히고 다가오는 어떤 도전도 더 잘 맞서 싸울 준비가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점은 바로 용서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쌓인 상처와 분노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종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을 계속 지고 가게 되며 이 짐은 내면의 평화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용서는 있는 것 또는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나 원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갇힌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계속해서 안고 가면 내면의 평화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치유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 실수들에서 배운 교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현대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휘말리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호흡, 명상, 요가 또는 신체 활동을 통해 쌓인 긴장을 풀어내는 등의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을 중단하고 현재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매번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찾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또 중요한 실천은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재산, 관계, 사회적 지위, 심지어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집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주고 삶의 흐름에 열려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집착은 모든 것을 버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나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단순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더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더 평온하게 겪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기대와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변화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중한 부담을 느끼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할 때 간단한 야외 산책이 우리의 조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숲속을 걷거나 바다를 관찰하거나 그냥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를 중심에 두고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속도에서 벗어나고 땅, 나무, 동물들과 연결될 때 평화는 멀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매 순간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것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자신을 돌보고 용서하고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의식적이고 충만하며 연결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화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삶의 흐름에 더 잘 맞춰갈 때 펼쳐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나설 때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더 깊은 고요함과 균형,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평화를 경험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들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에서 더 많은 존재감, 자기 관리, 그리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화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에게 열려 있으며 그것을 찾는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수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가장 변혁적인 실천 중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흐름에 저항하며 상황이 달라지거나 현재가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제공되는 평화와의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수용은 그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용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저항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저항하는 것은 내적 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이 주는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항은 고통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제어하려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평온하게 흐르는 강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강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이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곧 지치고 좌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할 때 우리는 마치 흐름에 맞서 싸우는 사람처럼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움직이며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용을 실천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순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순간에는 사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현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판단이나 저항 없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수용은 두려움이나 좌절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여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수용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발생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불편함을 피하려고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무시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렬하고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할 때 그 감정을 보다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건강 문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수용은 바로 그 고통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연민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의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상황의 모든 면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적인 미래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까지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상황은 매 순간 변합니다. 이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통제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따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용하면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까봐 두렵거나 수용이 약함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수용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수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항상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외부의 압력은 종종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우리의 결점, 실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기며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순간을 겪고 실수를 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닌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면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랑과 이해로 포용하는 데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를 놓아주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감정적 짐을 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트라우마, 후회, 원망은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은 용서하고 과거의 고통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용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주변 세계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수용하는 행위는 우리가 모든 일과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은 평온을 경험합니다. 수용은 수동성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평온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도전들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으며 혼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며 매일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기회를 갖습니다. 매 순간의 수용은 내면의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싸우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평화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통해 우리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지 반영해 보세요. 무엇을 통제하려 하거나 바꾸려 하는데 그것이 수용되어야 할까요? 당신이 수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가 흐르도록 자신을 맡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화가 먼 곳이나 이상화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용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며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정한 평화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의 실천, 자기 관리 및 수용에 대해 탐구했으며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깊고 강력한 측면 중 하나인 전체와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주변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립되고 외롭고 단절된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우리는 항상 삶, 우주,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더 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절된 느낌을 받을 때 내면의 평화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분리된 느낌은 종종 우리가 외부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공허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연결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연결된 그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일부이며 이 연결을 인식할 때 우리는 깊고 지속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와의 연결은 단순한 지적 이해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이 연결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소속감과 조화의 감각을 느끼며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악기를 상상해 보세요. 각 악기는 고유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연주할 때만 음악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의 심포니 속에서 하나의 악기와 같습니다.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삶의 흐름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만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와의 연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연을 통한 연결입니다. 우리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땅, 하늘, 나무, 동물과 연결될 때 자연의 순환과 완벽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싸우지 않으며 고요하고 꾸준히 흐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의 일부가 될 때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회복됩니다. 숲속을 걷거나 바닷가에서 오후를 보내거나 꽃이 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깊고 보편적인 평화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은 이 우주적 그물망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들과 진심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강화합니다. 사랑, 연민, 공감은 우리를 서로와 우주에 연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덕들을 실천할 때 사실 우리는 우주의 평화의 깊은 측면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은 이 전체와의 연결을 돕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돌아가 깊은 침묵과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벗어나 생각과 걱정을 넘어서는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에너지와 진정으로 연결된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체와의 연결은 또한 삶이 순환적이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삶의 순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그것에 맞춰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모든 것에는 그만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엄청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삶의 흐름을 따르며 자신감과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전체와의 연결은 우리 자신이 더 큰 것의 일부임을 느끼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초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미쳐 조화롭고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용과 전체와의 연결을 실천하며 마지막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는 어려움 속에서도 혼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완전히 도전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의 혼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폭풍이 없다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면에서 균형과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만 폭풍 속에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거세게 부딪히며 하늘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바다의 깊은 곳을 본다면 차분하고 깊은 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깊은 곳처럼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파도가 거세지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곳에 접근할 때 표면의 폭풍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삶은 도전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키우면 우리는 그 순간들을 고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더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과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혼돈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고요함은 전염성이 있어 우리는 혼돈에 휘말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분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강력한 힘이어서 그것을 기르고 유지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며 인식되고 양육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평화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면으로 돌아가 중심을 되찾고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항상 고요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선택입니다. 수용을 실천하고 전체와 연결되며 혼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으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과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존재감, 수용, 그리고 전체와의 연결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당신 안에 있으며 그것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여,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각 걸음은 내면의 깊은 고요함을 경험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며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고요함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